오늘은 한국 예능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밤 전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국 코미디의 아버지라 불리던 전유성 선생님이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했고 스스로 장례식과 유산 분배까지 지휘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한 봉투가 조심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그 봉투에는 전유성 선생님의 친필 유언장이 들어있었고 이를 공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자 조세호 씨였습니다. 현장은 긴장과 침묵 속에서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 단순한 상속장일까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담겨 있을까? 이 순간의 공기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조세호 씨가 마이크를 잡고 봉투를 열었을 때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들려온 첫 문장은 현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유언장이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왜 그날이 한국 예능사의 길이 남을 날이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조세호 씨가 봉투를 펼치려 손끝을 떨고 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조세호 씨가 봉투를 들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장례식장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지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을 수차례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전유성 선생님은 기계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준비됐다. 이제 너희가 웃음을 이어가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후배들을 걱정했고 스스로 장례 절차와 유산 분배를 정리했습니다. 병실에는 비밀리에 가져온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고 그는 힘겹게 손으로 몇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조세호 씨 손에 들린 유언장이었습니다. 장례 첫날에도 많은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개그계 선후배뿐 아니라 방송 관계자, 정치인까지 조문을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유성 선생님은 화려한 장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유언의 가족과 가까운 제자들만 참여하는 조촐한 장례식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아침 분위기는 한층 더 차분했습니다.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말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누군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봉투에는 검은 잉크로 전유성 친필 서명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숨을 멈추고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뒤편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억합니다. 한 제자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남기셨을까?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 순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유성 선생님은 평생 후배와 동료들을 챙겼습니다. 그는 개그 콘서트 초창기부터 신인들을 발굴했고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코미디언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또 하나의 가르침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세호 씨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세호야, 몸 잘 챙겨라. 그 말을 들은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모습을 드러냈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모두가 그 한 장의 종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조세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유 원장의 첫 문장이 공개될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왜 이 내용이 한국 예능사에 길이 남는 사건이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조세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유 원장의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사랑하는 딸 전재비에게 물려준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객석에서는 놀라움의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모두가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은 더 컸습니다. 전유성 선생님은 평생 후배들과 동료들을 위해 헌신했기에 재산이 여러 곳으로 나눠질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딸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전재비 씨의 표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조세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전유성 선생님의 재산 목록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펜트하우스 강남 4층 상가 건물 지리산 자락의 주택과 부지까지. 부동산 관계자들은 그 가치가 최소 120억 원을 웃돌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은행 예금과 채권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유 원장의 두 번째 단락이 공개되자 분위기는 다시 한번 뒤흔들렸습니다. 나는 이 재산이 단순히 돈과 건물이 아니라 내 인생과 웃음의 결실임을 안다. 따라 내가 원한다면 그 일부를 후배 개그맨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다오. 이 문장이 낭독되자마자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신영, 김학래, 이경실 등 많은 후배 코미디언들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한 시대를 만든 개그맨이 후배들에게 남긴 마지막 미션 같았습니다. 조세호 씨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웃음을 잃지 마라. 그것이 내 인생이고 내 꿈이었다. 그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찼고 카메라 기자들조차 잠시 촬영을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세호 씨가 유 원장을 덮으려는 순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기에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란 듯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마이크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지리산에 남겨둔 무대를 찾아라. 그 순간 장례식장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뜻인지 속삭였습니다. 단순한 공연장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유족조차 그 의미를 바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메모를 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지리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많은 기자들과 후배 코미디언들이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저 역시 카메라를 들고 그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주민 몇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은 매년 여름 이곳에서 작은 공연을 열었습니다. 관객은 30명 남짓이었죠.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전유성 선생님은 방송에서 은퇴한 뒤에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안내를 받아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마을 주민이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어두운 공간에 불이 켜지며 숨겨진 무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좌석은 단 76석 전유성 선생님의 나이와 같았습니다.
무대 한가운데에는 붉은 벨벳 커튼이 걸려 있었고 그 뒤편에는 웃음은 삶의 마지막 선물이다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성소 같았습니다. 조세호 씨는 무대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좌절했을 때 선생님은 늘 지리산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쉬라는 뜻으로 알았지만 알고 보니 이곳은 저를 위한 무대였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후배 개그맨들도 하나둘 무대 위로 올라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스승의 영혼과 다시 만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건물 안 한쪽에서 낡은 공책 몇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유성 선생님이 직접 쓴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할 아이디어 웃음의 원리 슬픔을 유머로 바꾸는 법 같은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학 공식과 그림까지 담겨 있어 체계적인 연구 기록 같았습니다. 문화평론가들은 이 기록이 단순한 코미디 노트가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저 역시 페이지를 넘기며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후배들의 무대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방송가와 팬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다뤘고 SNS에는 현장 사진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선생님은 떠났지만 그의 무대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날 저녁 지리산 공연장 앞에는 꽃다발과 편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무대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한 세대를 함께 보낸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전유성 유언장이 단순한 상속장이 아니라는 것을. 지리산 공연장에서 발견된 모든 기록은 이제 문화계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곳을 국립기념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대로 두어 후배 개그맨들의 연습 무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전유성 선생님의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국 코미디 역사의 증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전재비 씨는 장례식 마지막 날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질적 재산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웃음 철학까지 이어받은 것이라고. 밤이 깊어갈수록 지리산 공연장 앞에는 꽃과 편지가 계속 쌓였습니다. 어떤 이는 선생님 덕분에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글을 남겼고 또 어떤 이는 어린아이 손을 잡고 와서 무대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슬픔을 넘어 감사와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유성 유언장 전재비에게 전 재산 그리고 조세호의 눈물로 폭로된 충격 진실. 그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떠났지만 그의 무대는 살아있습니다. 웃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